자, 바로 이제 여의도 포커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투자 전략 말씀드린다고 소개를 해드렸고,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양시장이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은 거예요. 네, 오늘은 그렇죠. 네. 네. 근데 역시나 삼성전자는 뭐 9만 1,000원까지 올라가서 그렇죠. 네. 9만 원 선벽이 약간 뚫었습니다. 이제 안착이 중요한 거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한국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웬일인지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네, 겨울이 안 올 것 네. 같아요. 네. 기후변화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웬일이야 뭐 이런 생각 들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일단 뭐 반도체는 뭐 제가 뭐 한 거의 2달, 3달 전부터 계속 네. 이제 곧 조만간 큰 장 올 수 있다 말씀을 예. 드렸는데, 이제 구조적으로 사실 이제 반도체 산업 자체가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도 좀 약간 변화가 있어요, 확실히. 이제 글로벌로 본다면 미국 쪽은 확실히 하이엔드 반도체 쪽들이 예. 밸류체인들이 이제 강화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은 이제 앞으로 이제 물량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이제 레거시 반도체들의 밸류체인들이 이제 강화될 것 같아요. 예. 아직 기술적인 차가 엄청 크니까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그러면 그 하이엔드 반도체라든지 AI를 누가 지금 이것을 이제 리딩을 하느냐, 그 갖고도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제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결국은 오픈 AI한테 $1,000억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전날에는 또 인텔에도 한 $50억 투자를 하고요. 돈이 많아서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투자할 근데 때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사실 연초에는 예.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TSMC 동맹이 가장 먼저 치고 갈 거다라고 했는데,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집권하고 나서는 스타게이트에 의한 이제 오픈 AI 맞습니다. 이쪽에 들어갔어요. 근데 네. 지금 쭉 양쪽이 이제 세력이 오다 보니까 이제 스타게이트는 이제 문제점이 딱 하나가 나왔죠.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지금 이제 이 리딩을 위해서 결국은 오픈 AI의 인프라 투자까지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미국 내에서도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또는 반도체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그 연합이 조금 더 선점을 하면서 먼저 치고 나가지 않겠는가. 그 사이에서 한국에 있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기존의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레거시 반도체죠. 예. 최근 보시면 사실 낸드 플래시가 쇼티지가 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DDR 뭐 GDDR7 같은 경우는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고요. 네. 살아봐야 안다고.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이런 상황이 딱 바뀌면서 네. 결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제 좀만 있으면 또 뭐 다음 달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또 예, 지금 예. 보시면 이제 휴가 끝나고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사이클은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레거시 반도체까지 합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이제 가장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들, 쉽게 소부장들까지 저희는 그냥 돌 던져서 그냥 찍히는 반도체 종목 하나 있으면 그냥 무조건 사고 계셔라. 예. 당분간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순환매되는 장이라고 할지라도 꼭 포트 안에는 반도체 종목을 하나라도 있을 거,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HBM뿐만 아니라 HDD, SDD, 반도체 장비까지 들어간다, 지금. 뭐 하나만 걸리면 크게 갈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무튼 그만큼 좀 뭐랄까 강하다는 얘기겠죠. 강하죠. 네. 예, 예. 그리고 당분간 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저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놓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최근 이 종목을 보면서 굉장히 화들짝 놀란 게 파두였습니다. 파도요. 네, 그렇죠. 이 파도는 아이패드 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파도 지하실이다라는 오명까지 남기기도 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올라왔어? 라고 그러니까요. 차트 보니까 불기둥을 뿜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름 파도. 갖고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28,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133% 상향했습니다. 네. 파도를.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3%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더라고요. 네. 파도 어떻게 보세요? 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도 일단 예. 밸류에이션들이 다 정상화되는 과정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군요. 왜냐면 그동안 사실 뭐 소부장들은 다 바닥에 있었어요. 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둘만 조금 움직였고 예. 몇 개 AI 관련 반도체 관련돼 있는 종목들만 움직였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소부장 업체들까지 다 이제 밸류에이션 정상화되는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장단점을 짚어볼게요. 일단은 지금 연초에 한 61% 올라갔고 지금 어제까지 21,500원까지 올랐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SSD죠.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컨트롤러를 생산합니다. 네. 컨트롤러. 데이터 저장 장치의 어떤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제 부품인데 뭐 되게 중요하죠. 네.
단점은 이 파두만 이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 마벨이 같이 기술 경쟁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다. 공급 부족 공급 부족이요.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파두까지 지금 끌려와 있어요. 야, 파도 입장에서는 완전 호재가 잡힌 거죠. 네. 그다음에 대신에 또 좋은 건 뭐냐면 이 파두가 4대 스케일러죠. 미국의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에 사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한 뭐 4개 중에 2개만 납품해도 땡큐거든요. 근데 2개, 4개까지 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완전 풀캡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4개 4인 체제에서 밀려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매출 전망치가 2025년도 매출 전망치가 958억 원 전망을 했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작년까지 적자 났거든요.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작년 대비해서 한 100% 매출 증가를 하는 걸 보고 봤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한 150%까지 매출이 올라갈 것 같아요. 더 갈 것 네, 같아요. 네. 그렇다 보면 결국 주가는 이제 여기 아까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133분 상향 조정한 거 저는 이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요?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28,000원 제시했는데 예. 전 조금 더 올려갖고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하지 되지 않을까. 모건스탠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네, 거네요. 파도. 왜냐하면 경쟁자가 있는데 예. 4인 과두 체제에 딱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벗어날 일은 없다. 네, 네, 그리고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 시작된 그 네거시 반도시 쇼티지에서 가장 혜택을 또 받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범용 그 반도체 쪽에 네. 훈풍도 받고, 네. 예, 그리고 장비 따는 데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또 받고, 또 기술까지 이러다 이제 보니까, 확인을 받은 거고. 예, 고객사들도 네. 뭐 빵빵하고 빵빵. 고를 일이 없다라는 네, 생각. 그렇죠. 네. 그래서 모건스탠이 28,000원까지 목표주가 상향했는데 대표님 3만 원 선까지. 네, 저는 그렇게까지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그러니까 추가 급등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네. 거죠. 최근 많이 오르게 됐는데 더 룸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젠슨항 엔비디아 CEO만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어디 가나 다 AI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 시장에서도 AI에 눈이 계속 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와 둘이 협력하는 소식도 전해드렸지만 다 그런 일환이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봇과 자율주행차 네, 이게 네. 투탑이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전략들 좀 챙겨주세요. 네, 사실 이미 이제 그건 AI 업계에서 이미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알고리즘부터 시작해갖고 뭐 데이터 센터 쭉쭉쭉 올라와서 결국 마지막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즉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네. 마지막에 AI라고 뭐 인공지능 자체가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니까요. 그걸 그쵸. 사실 피지컬 AI로 맞습니다. 통칭해도 되나요? 예, 그렇게 피지컬 AI를 통칭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AI지만은 기존의 AI는 뭐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가 뭐 모르는 뭔가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막 이런 걸 돌렸다면은 네, 네,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걸 돌렸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네. 알아서 이 기계가 자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뭐 방산 쪽에서 뭐 로봇도 알아서 움직이는 거고 자동차도 알아서 움직이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맞는 거고요. 이미 사실 이거에 대해서 CES 2025 올해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서 이미 젠수랑 대표가 최종 산업 단계를 얘기를 했어요. 네. 했고 지금 그때 얘기했던 게 자기들은 엔비디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AI 부스터 제품들이요. 뭐 블랙엘부터 루빈까지 지포스까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저기 나왔네요. 그렇죠. AI 플랫폼에서는 이제 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들은 이제 올해부터 자율주행 로보틱스 물리적 플랫폼인 코스모스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말만 했으면 괜찮은데 뭐 그러니 했을 텐데 벌써 지금 8월 달에 젠슨 토르가 나왔어요. 출시가 됐어요. 요만한 딱 제품인데 토르예요. 예, 토르 이름이 토르입니다. 망치 제슨 토르인데 요 이만한 저기 반도체거든요. 이것을 어떤 로봇이든지 딱 꽂는 거예요. 아, 두뇌 머리 쪽에 딱 꽂으면은 똑같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미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블랙엘 GPU 기반으로 해서 127기가 메모리로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시장에서 뭐 크게 지금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출시를 했다라는 게 사실 좀 중요한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지금 모방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 지금 로보틱스 지금 뭐 진심이잖아요. 지금 뭐 개부터 시작해갖고 아니에요. 뭐 중국은 지금, 마라톤도 하고 뭐 네, 그 이상한 옷 입고 뭐 춤도 추고 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게 있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산업이 결국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하이엔드하고 맞춤형 반도체를 공급적으로 지속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슨 토르 같은 경우는 사실 HBM 많이 넣었다라기 블랙웰 기반이긴 하지만은 CP라든지 CX라든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IG 기반으로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하이엔드 반도체 공급이 더 확대될 수가 있다. 요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휴머노이드 산업도 확대가 필요하다. 뭐 현재까지는 사실 뭐 로보티즈 보면은 이렇게 뭐 관절 만들고 뭐 이런 거에 뭐 사실 집중하고 있는데 다시 저는 국내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쪽으로 가야 된다. 이미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오긴 하지만은 사실 좀 약간 밀려요. 물론 이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갖고 있지만 그건 뭐 미국 기업이니까 네.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휴머노이드 사업에 대한 정부의 기반. 이제 어제 그저께 어제 나왔던 게 정부가 이제 150조 원 이제 그 AI 혁신 사업 투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사실 뭐 거의 한 40조 원, 50조 원이 결국 AI하고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갖고 저는 국내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좀 더 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그 상상을 좀 했는데 저는 이제 근로자이긴 하지만 사업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젠슨항 CEO한테 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락인 효과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 플랫폼 기술 쿠다랑 코스모스 말씀 주셨지만 이번에도 오픈 AI와 협력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 엔비디아 젠슨항에게 돈이 돌아올 거라고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오픈 AI 데이터 센터 지으면 그 AI 반도체 엔비디아 거 갖다 쓸 거니까 결국 그쵸? 엔비디아 젠슨항 머리 좋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런 락인 효과. 결국 우리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업 못하면 그런 데에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하는 이슈고 그쵸, 네. 최대 네. 10조 원이에요. 네, 근데 엄청나죠,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뭐 한미약품 요즘에는 비만도 치료하면서 근 손실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강아지 키워봐서 아는데 나이 들면서 그 굉장히 근육 지키는 거 그렇죠. 중요하더라고요. 네, 네, 살 빼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다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사실 지금 이제 화이자가 올해 8월 달에 비만 치료제 자체 비만 치료제 개발을 포기를 했어요. 네. 예, 임상 3상에서 다누글리프톤하고 로티글리프톤이 사실 좀 부작용이 심해서 이제 네네네. 문제가 됐거든요.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보통 3분기까지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네네. 4분기 때는 사실 이제 자기들 못하면 M&A를 하거든요. 네. 근데 벌써 빨리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세라가 들어갔고 메세라 같은 경우 경구용이에요. 먹는 약이고요. 그다음에 메세라의 파트너사인 D&D 파마텍이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이죠. 오라링크거든요. 이걸 지금 사실 여기다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 네, 엄청나고 제가 봤을 때뭐 D&D 파마텍 잘하면 또 여기도 또 글로벌 빅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알테오젠 같이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고요. 사실 이제 아직까지 이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지금 보기 한 연간 5천억 정도밖에 예상이 안 돼요. 아직은 작아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루가 이제 이번 달에 지난달에 이제 출시가 됐단 말이에요. 지난달 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시장이 작기 때문에 저는 국내 바이오 업체들 특히 이제 뭐 펩트론, 인벤티지랩, 삼천단제약, 한미제약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국내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국내 같은 경우 비만 치료제를 개발해 갖고 생산도 직접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유통까지 글로벌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좀 먼저 빅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회사들을 먼저 보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뭐 펩트론 인벤티지랩 그다음에 한미약품, 삼천단 제약까지 이렇게 좀 먼저 크고 좀 생산실을 갖춘 업체들을 먼저 보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이 너무 크면 덤빌 생각을 못 하는데 앞서서 브리핑해 드릴 때 노보노디스크, 릴리 그리고 화이자 3파전이 될 거라고 했지만 시장 자체는 비만 치료제가 작기 때문에 우리도 좀 욕망을 좀 무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내에서 일단 만들어 갖고 확인 받은 다음에 미국 FDA로 넘어가면 돼요. 저희들도.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 잘 하고 뭐 물질, 후보 물질 뭐 수출하든지 해서 빠르게 시장 선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I 시대니까 뭔가 데이터 잘만 이용하면 그럼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표님 이제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에이펙 우리 경주에서 만나는 뭐 판문점에서 북한을 만난다 뭐 이런 얘기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요거는 뭐 단독 기사니까 근데
관심 있게 볼 투자처? 우린 투자자니까. 그렇죠. 예, 뭐라고 보세요? 일단 전 두 가지 보고 있어요. 예. 만약에 이제 사실 여기 지금 뭐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온다고 했으니까 뭐 일단은 뭐 빅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김정은만 오면은 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좀 엄청난 이제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이목이 다 집중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아태 국가들 한국, 중국, 일본, 캐나다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호주 다 지금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국가들이 오다 보니까 일단 미국발 상호 관세 때문에 네. 나머지 국가들이 사실 지금 막 불불 끌고 있죠. 지금 다들 속으로. 열불 나서. 네, 그래서 미국 대 아태 국가였던 관세 예. 논의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트럼프 예. 대통령이 오게 되면은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뭔가 전반적인 아태 국가들이 이 아태 지역 내에서 협력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게 좀 많을 수 있다 저는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품목별 관세 중에서 이제 특히 뭐 반도체나 자동차라든지 의약품 이런 부분들 한번 철강까지 한번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는지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보면 과거에는 뭐 자동차라든지 뭐 항공기, 뭐 원유 이런 것을 사실 달면 세일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보면 나가서 AI 제품하고 막 데이터 센터 반도체를 팔고 있어요. 네.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장사 미천이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이제 아태 이 전반적인 국가에 AI하고서는 반도체 인프라에 대해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럼 그 협력을 어떻게 할 건가?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아태 지역에 어떻게 구축할 건지를 얘기했는데 이번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마 AI하고 반도체 산업을 미국이 독점하고 결국은 전 세계적인 리딩을 하기 위해서는 아태 지역을 선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참석을 해갖고 사실 그동안 말 안 듣는 이제 중국 들어오죠. 여기 캐나다 들어오죠. 호주 들어오죠. 멕시코 들어오죠. 네. 한국, 일본까지 다 있네요.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 엄청 청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말대로. 그러니까요. 청소도 많이 해야 되고. 손님 맞이로. 네, 거기다 좀 뭐 기후도 좀 깔끔하게 좀 해놓고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산업을 어떻게 지금 지형을 바꿀 수 있을지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본다라고 그러면 이런 쪽에 조금 더 배팅이라기보다는 투자를 조금 더 과감하게 하셔도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욕망의 대표 주자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임기할 때 동안 주가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될 만한 게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그쪽으로 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지금 에브리띵 랠리입니다. 내 자산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어쨌든 뭐 다 에브리띵 랠리래요. 근데 이거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다들 지금 이제 걱정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포모라든지 이제 티나가 오기 시작했어요. 네. 포모는 뭐 잘 아시다시피 내가 이 상승에서 서야 될까. 그다음에 이제 티나 같은 경우 이제 뭐 주식 빼고는 지금 사실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사실 이번 장이 사실은 이 연준이 기준금리 내리기 전까지는 개인들 장세였거든요. 개인들이 포모 티나가 강하게 적용됐고 네. 지금은 이제 개인 자금, 이제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는 지금 상황이고 국내 같은 경우 여태까지 개인 자금들이 빠지다가 이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제 포모 티나가 계속 연계되는 한 상승장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냥 앞으로 저희 이벤트 딱 보시면은 일단은 10월 1일부터 이제 10월 8일까지 중국의 국경제 중추자 우리 추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끝나자마자 이제 우리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요. 그다음에 10월 30일 되면은 이제 경주 에이펙이 있단 말이죠. 엄청 바쁘네요. 네. 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 일단 고평가한 업종들은 사실 추석 한 8일 정도 동안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예, 거기는 이제 수익 실현 가자. 저는 조방원 쪽은 저는 좀 수익 실현? 시선 좀 보고 있고요. 예, 예.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 곳은 끝나고 나도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상승 모멘텀 그대로 이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AI 플랫폼 로보틱스는 하나로 지금 좀 뭉쳐서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 네. 그다음에 저 핀테크 금융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는 조금 이제 약간 한 걸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K뷰티랑 K엔터는 중국인들 옵니다. 예. 네, 100만 명 이상 온다고 하니까요. 일단 기대하셔도 된다. 네. 그 정도는 저희는 무조건 붙잡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손님 맞을 뭐 준비도 해야죠. 호텔이나 모텔 이런 데 반값 얼마나 올랐다고 하는데 많이 그렇죠. 올랐다고 하는데 또 화장품도 이제 네. 기존에는 다 이제 이 화장품 미용 기구였는데 이제 화장품 제품으로 네. 뭐 토니모리라든지 코스맥스라든지 한국 화장품 이런 데를 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대표님의 그 최장점은 궁금한 거 다 여쭤보면 아주 명확하게 잘 말씀해 주시는데 더 유쾌하다는 건 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돈 되는 투자 전략 꼭 참고해 보세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